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 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의 행태에 버금갑니다. 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보실장을 비롯한 총리실 직원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사실상 한덕수 선거 캠프였습니다. 본본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서 공직과 공조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숙의 윤석열을 빼다 박았습니다.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과 작당해서 국정 찬탈을 시도한 것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헌재 알박기를 시도한 것도 모두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70%로 찬성 23%를 3배 이상 압도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들께서 정에 약하다지만 이원 입법 행위를 보란듯이 대놓고 반복하며 국헌문란과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한덕수에게 또다시 권력을 맡길 수는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노역에 사로잡힌 애처로운 결말은 오로지 한덕수 본인 책임이지만 한 총리가 저지른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 비겁한 간보기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고 현실 법정에 엄정한 단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는데 산불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 산불 진화 헬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부총리께서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러우 전쟁으로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운영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러시아제 까모프 헬기는 산림청 보유 헬기 50대 중 29대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헬기인데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이어지면서 까모프 헬기의 부품 수급이 끊겼고 궁여지책으로 일부 헬기를 가동 중단하면서 부품 돌려막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작년부터 전체 까모프 헬기 29대 중 8대의 가동이 중단되고 이번 영남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에는 29대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4대 가동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8대 신규 헬기 도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부총리님은 이 신규 헬기들이 실제 언제 현장 배치될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2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본 사업 기간이 3년이라서 실제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27년 말에나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매년 2월 15일부터 5월까지인데 결국 14대의 까모프 헬기가 운행 중단된 상황에서 내년 봄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도입 헬기가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헬기를 임차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의 시점상 반드시 이번 추경에 임차 예산을 담아야지만이 내년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충분한 산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장관님도 이번 추경에 산림청 헬기 임차 예산 반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 통상적으로 내년도 임차 헬기는 내년도 예산 편성치 보통 검토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차 기간 자체가 전 수요 파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산불이 물론 이제 집중 조심 기간은 2월부터지만은 가을부터 산불이 나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올 가을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또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야간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야간 진화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산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청이나 소방청 헬기를 야간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민간 업체 중에는 야간 진화가 준비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당장이라도 이 야간 진화를 위한 준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간 예산 집중 투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헬기 상황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요. 말씀 주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 관련인데요. 아시겠지만 생산비 증가액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 10.2조 원에 불과한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농식품부 소관은 2개 사업에 1,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농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 지원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 500억 원에만 편성돼 있을 뿐 농민이 고통받는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는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농민들 원성이 무지하게 지금 높습니다. 이처럼 농민을 외면한 민생 추경은 속빈 강정에 불과한 만큼 농업 분야 중 시급한 사업들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22년부터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도 비료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6%, 5.9%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정부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담률이 21.5%에 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이 자기부담금 30%를 우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의 정부 분담 예산금 인상분의 30%에 달하는 372억을 서둘러 반영해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원성을 좀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려 사항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 한 2분 정도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산자부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산업차관입니다. 예, 차관님. 지난 15일 대정부 질문에서 석화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여수시를 하루빨리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예. 오늘 원래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추경안 심사 때문에 연기됐다고 들었는데 어제 오전에 여수 산단의 산별 노조들이 모여서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공대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산단 노동자들이 직역을 넘어서 손을 맞잡고 대응에 나선 일은 처음인데요. 정부와 정치권도 이에 부응해서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하고 바로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내일 그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산단 노동자와 시민들의 고통, 불안을 좀 빨리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선제대응 지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그 안에 충분한 지원 사업들이 담기고 또 적시에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도가 산자부에 신청한 세부 지원 사업이 5개 분야에 걸쳐서 19개 사업 3,700억 원에 이릅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예. 당장 시급한 위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은 뭐 필수적이고요. 예,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또 성과 사업화에도 충분한 예산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예, 기재부 장관님도 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석화산업 좀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데 꼭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고용노동부 차관입니다. 예, 장관님 직무대행이신 것 같은데 지금 석화산업으로 우리나라 뭐 울산, 대산도 있습니다만 여수가 가장
어려운 지경이고 고용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이 공단 가동을 중단하거나 뭐 조업을 단축을 하면서 지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고, 실제 프렌트 건설 종사자 수가 작년 9월에 8,700여 명이었는데 올 4개월 만인 올 1월에는 1,700여 명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화성 노동자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또 이 화물 운송 노동자들도 물류량이 감소하니까 지금 불안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는 이미 작년 12월에 고용 안정을 위한 긴급 예비비를 지원을 했고, 이번 달에는 추경도 편성을 했는데 뭐 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부가 좀 나서서 지역 고용 촉진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예,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지금 전남도하고 여수시에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정량적인 수치는 좀 부족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정량 요건과 별개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좀 검토해서 고용 불안이 최악의 상황을 맞은 우리 여수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우리 부총리께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여수 박람회장 관련해서는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재부에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 상환을 요구를 해서 올해 지금 본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되게 되면 여수 박람회장의 공공활용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중부서인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또 항만공사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지역사회와 여수시 전남도가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역대 국책사업 중에서 선투자금을 이렇게 회수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94년 대전 엑스포도 그렇고 2002년 한일 월드컵도 그렇고, 유독 여수 엑스포에서만 선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좀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건데, 그 뒤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에서 공공개발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또 그 뒤에 3년 전에는 21대 때는 저희들이 여수 박람회법을 개정을 해서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 투자기관인 항만공사가 책임지고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국가 정책이 바뀐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투자금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 이 부분과 관련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을 거쳐야만이 박람회장에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시행되고 필요한 재정은 얼마고 어떻게 조달할 거니, 이런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해 이렇게 3,658억 원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게 되면은 박람회장 공공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항만공사의 부채가 엄청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정대로 공공개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여수시 전남도 해수부 항만공사에서는 이 선투자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말고, 회수하지 말고 좀 분할 상환하거나 올해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면 그걸 보고 상환 계획을 다시 세부하자, 이런 입장인데, 부총리님 좀 배려해 주실랍니까? 어떠실랍니까? 글쎄, 뭐 여수의 이제 저희도 상황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 이제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뭐 우리 의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뭐 항만공사 자체도 지금 상환 여력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유예가 됐는데, 뭐 이제 또 이 부분도 좀 건설적인, 이게 뭐 어떻게 말하면 지역하고 국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시 상환한다는 부분은 좀 철회해 주시고, 다음에 좀 깊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냥 일시 상환을 철회한다는 전제가, 예. 그 논의 자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솔한 그 서로의 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